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세상이 미쳐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만 미쳐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미쳐있고 이 사회가 다 미쳤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안 그러던가요? 뭔가 좀 이상하죠?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죠. 이 미친 세상을. 내 주변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한번 이 미쳐있는 세상에서 과연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뭔 얘기냐면 세상에 미쳐있든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미치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미쳤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쳤다라는 건 뭡니까? 미쳤다라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이지가 않다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상이 아니다. 그럼 과연 정상은 뭐냐? 정상은 사람 죽이고 싸우고 하는 게 정상인 사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인군자처럼 해서 서로 도우면서 삽시다, 사랑합시다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자, 그래 이게 정상의 기준은 뭐냐? 정상의 기준은 이 사회의 기준이에요. 이 사회의 기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정상이다라고 갖는 이 기준 자체가 누구의 관점이냐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모든 사람, 다수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정상입니다. 그리고 소수에 관련되는 거는 미쳤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정상이다 그러면 상식적이 돼야 되는 거고 윤리 도덕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 정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즉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반대 현상을 우리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상식이 죽고 죽이는 게 상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살자는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현재의 사회에서는 현재는 정상이 뭡니까?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가 정상이잖아요.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함께. 그런데 비정상은 뭐가 되면 그러면 나만 너가 죽고 자빠지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나만 즐거우면 돼 라고 가는 게 비정상이에요. 나만이잖아요. 그럼 왜 같이 살아?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나만이라고 이렇게 가는 미친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쳤다는 거에 너무 꽂히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아듣게 쉽게 하기 위해서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건 정신병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만 즐겁고 나만 편하면 되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서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은 비정상인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이 비정상은 생각하는 거,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합니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왜?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살아가게 되면 뭘 생각하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나 혼자니까. 동물이랑 살아가면은 동물을 두드려 패든 뭐 동물에게 뭘 하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동물은. 그래서 내 혼자 살아가는 건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거는 나 혼자 사는 것 뿐이에요. 그냥요. 자,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결국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만을 위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타인이 없어요. 타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아프던 힘들던 죽던 상관은 안 해요. 오로지 나만 편안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살면 돼요. 이게 비정상이고 이게 미친 거예요. 그런데 좀 너무 슬프게도 지금 미친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미친 세상을.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함께 가는 이 정상적인 개념하고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리가 없어요. 이 논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만의 세상이에요. 자기만 편안하고 자기만 즐거우면 되니까. 자, 논리도 없어요. 상식도 없어요. 도덕이니 윤리니 이거 필요 없어요. 또 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나만 즐거우면 돼요. 안 걸리면 돼. 걸리면은 상대 탓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게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정연하다, 상식적이다, 그 다음에 법률에 관련돼서 뭐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에 함께 가야 되다 보니까 그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질서, 서로에 관련되어 있는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거를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게 관습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거에 벗어나는 또 법률적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다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답게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다 없어요. 오로지 나 생각하는 게 내 것만 생각해요. 말과 행동하는 게 나를 위한 말은 뻔지르한데 결국은 다 내가 먹으려고 내 거를 다 가져가려고 말을 뻔지르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거 뺏어야 되니까. 내가 칼 들고 쫓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겠죠? 그런데 칼을 뒤에다 숨겨놓고 아주 이쁜 척, 착한 척 막 해놓고 하면 사람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칼 들고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거랑 같아요. 그게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런 미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최소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고 법에 관련되는 것도 우습게 알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나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 자신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미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정상인 사람은 다 도망가요.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고, 도망 못 가면 거기서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안 그러면 벗어나요, 그 사람으로부터. 왜? 왜 벗어날까요? 미쳤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벗어납니다. 아니면 아파하고 힘들어요, 같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뭐예요? 부모가 미쳐서 그래요. 부모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애들이 힘든 거예요. 안 그러면 집 나가요. 그럼 집 나간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런 세상이 지금 돼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일단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가? 논리정연한가? 논리로 살아가고 있느냐? 상식적이냐? 법은 제대로 내가 위법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내가 비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게 구별을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별할 줄 아나요? 여러분들 앞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안 좋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정상적이면서 좋은 친구가 또는 가족이, 배우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 나쁜 말 하고 있죠? 자기한테.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거를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만 돌아섰을 때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래서 서로가 다시 원래대로 가고 원래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이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넌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왜 만들어지냐면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구별했으니까 세 번째는 토끼일 거냐
토낀다는 말이 뭡니까?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정상이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는 방법이 있고. 왜? 그래야 피해를 안 입으니까. 끊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있으면은 함께 있더라도 나를 최소한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있더라도. 끊던가 보호하던가 아니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일정한 거리를 끊지는 못하겠고 매몰차게 거리를 두는 이 거리를 두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미치지 않고. 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 내가 그랬던 상대가 그랬던 나한테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 라고 이렇게 딱 하게 되면 과연 지금 내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내가 도대체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할 줄 아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끊을 거냐? 나 자신을 보호할 거냐? 아니면 거리를 둘 것이냐? 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 여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상대는 고려를 안 해요. 상대가 돌아올 것이다. 상대가 정상으로 될 거예요. 그거는 상대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쳐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친 거지 하고 미친 사람들은 정상인들을 보면요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아 저래서 미쳤구나. 나도 같이 미쳐야지. 왜? 편안하고 즐거우니까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가냐면 미쳤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를 해? 아니 셋 중에 하나죠. 끊어버리든가. 같이 살려면 함께 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나를 일단 보호해야 돼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돼요. 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거리를 둬야 돼요. 일정한 거리를 둬야만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아요. 방법은 딱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끊던가 보호하던가 거리를 두던가.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제대로 하질 않게 되면 뭐냐? 내가 미쳐버려요. 근데 미친 사람들은 자기가 미쳤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자기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니들이 다 미친 거야. 나는 정상이야. 그래서 재밌어요. 우리가 왜 외도하는 사람들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지도 외도하면서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새끼하고 나쁜 왜? 내가 아니니까. 그리고 저런 걸 보면 안 미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타인이 미친 거를 얘기할 때는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야 정상인 사람들이 나를 정상인 것처럼 보거든요. 아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다. 이 미친 사람들은요 정상인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공격을 하거나 공격을 해가지고 미치게 만들던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나와 동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을 잘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좋아요. 왜? 미치게 만들거나 자기 이익같이 자기 편안하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주변을 다 미치게 만들거나 정상인 사람들은 솎아내고 그래서 정상인 사람들의 인맥이 없어요. 미친 사람들 주변에는 다 미쳐있거든요. 끼리끼리.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등급이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나 자신이 그러면 아직은 내가 안 미쳤어. 그러면은 미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미치면 그 다음에 누가 미쳐요? 여러분 아이들이 미쳐요. 내가 미쳐 있으면 타인에 의해서 아이들이 내가 아이에게 미치게 만들던가 아니면 타인이 아이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미쳐 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미친 세상에 내가 미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나를 먼저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과연 정상인가를. 그리고 난 다음에 정상과 비정상인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상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나를 먼저 구별하고 상대를 구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리를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야기합니다. 중증심리장애, 외도한 사람, 상간자, 중증심리장애, 그 다음에 외상 트라우마, 이제 조금 있으면 중증심리장애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중증심리장애 된다. 그럼 이제 됐어. 그러고 나면 이제 뭐를 한다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나를 미치게 만들었으니 이제 타인 미치게 만드는 사람으로 돌변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자녀들 상담을 할 때도 부모님이 외도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딱 하게 되면 양육권자가 누군지를 먼저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육권자가 미친 사람이야. 그러면 아이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기관에 연락을 해서 아이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미친 사람이 돼서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내 아이는 말도 잘 듣고요. 미쳤다는 뜻이에요. 벌써 뭐예요? 지 필요해서 말 잘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성장하면 상상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거를 부모가 만들어준 거예요. 미치게. 미친 세상을 살아가게. 미친 세상을 미쳐서 살아가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최소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은 정상일 때. 한번 미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뼈를 깎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느껴야 돼요. 고통이 안 느껴지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받는 분들, 지금 당신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제발 편안하고 즐거워지지 마세요. 라고 해요. 지금 당신이 고통받을 때가 당신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돌아오는 기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누가 피해를 입어요? 본인이야 돌아오면 그만이지만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요. 나 때문에, 내가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 이 미친 사람들은 미쳤을 때 고통을 받으면 편안하고 즐거웠는데 고통을 받을 때가 돌아오는 기회예요. 근데 누가 돌아와야 돼요? 자신이. 자기 자신이 돌아가야 돼요. 내가 돌아갈 생각이 없어. 그러면 계속 미쳐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면 내 주변은 다 미쳐가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외도가 발생을 했다. 외도뿐만이겠어요? 중증심리장애 뭐가 있습니까? 중증심리장애. 자, 외도에 관련돼서, 외도는 중증심리장애가 있다 그래서 외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외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중증심리장애. 왜? 중증심리장애는 조울증도 중증심리장애입니다. 왜? 두 개의 심리가 장애가 발생을, 세 개 중에 두 개가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생각을 하거나 뭘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말과 표현을 할 때, 세 가지의 심리가 의논을 합니다. 세 가지가. 이 중에 두 개가 하고 하나가 반대를 해. 그럼 두 개가 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하나가 장애가 발생했어. 심리장애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증. 이 대표적인 건데, 이거 하나가 장애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정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잘 견디도록 이 두 개가 보호를 합니다. 정상이 보호를 합니다. 왜? 정상의 의견을 따르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가 장애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장애가 발생된 데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과 공황장애, 중독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정상적으로 가려고 해도 두 개가 계속 비정상으로 가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해요. 안 돼요, 그게. 왜? 이미 두 개가 장애가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중증심리장애부터는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이 두 개를 다 회복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중증심리장애 조울증도 있어요. 중증 우울증. 왜 중증이라고 얘기합니까? 우울증인데 두 개가 또 장애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에서 두 개가 장애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기억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나 치료한답시고 뭘 해가지고 어쩌고 해서 우리가 중독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바로 조울증이에요. 중독 상태에 있다가 뚝 떨어지면 우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폭이 너무 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제가 예전에 조울증 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조울증도 중증 우울증, 중증 공황장애, 중증 중독증, 이게 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중증 심리 장애예요. 외도했다 그래서 중증 심리 장애. 그런데 중증 중독증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중증 중독증에 관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중독이에요. 인간관계 중독은 달라요. 일반 중독하고.
그래서 이 관계 중독은 중증 반응 중독, 그 다음에 관심 중독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증 심리 장애예요. 또 관계 중독뿐만 아니라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이게 다 중증 심리 장애예요. 이게 다. 그래서 중증 심리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서 관계 중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관계 중독이다? 중증 심리 장애인 거예요. 또 섹스 중독이다? 중증 심리 장애예요. 중증 우울증이다? 중증 심리 장애. 조울증이다? 중증 심리 장애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잘 구별 못하는 분노 장애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있어요. 이거 다른 얘기예요. 분노 조절 장애는 중증 심리 장애예요. 그러나 분노 장애는 위중증 심리 장애, 즉 세 개가 다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고가 1도 안 돼요. 세 개가 다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증 심리 장애는 하나는 정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정상적인 것들이 작용을 해요. 왜? 두 개가 미처 컨트롤하지 않은데 얘가 작용하고, 그래서 말은 잘해요. 전후좌우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한테는 요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요렇게 요걸 빼먹을 수 있겠구나. 요거 중증 심리 장애예요. 그런데 위중증 심리 장애는 그거 안 가려요. 상대가 어떻든 말든 안 가려요. 그냥 죽여버리고 빼버린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다 해요. 그때 가는 게 분노장애예요. 분노장애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분노조절장애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이유라는 걸 판단하는 게 아직 있거든. 근데 조절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이처럼 중증심리장애 차이가 있습니다. 미쳐서 그래요. 이 미친 거잖아요. 우리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까지는 하나의 장애, 즉 심리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증까지는 아직은 미친 상태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이 훨씬 강해요. 왜? 아직은 두 개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중증 심리장애급부터는 이제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요. 미친 사람이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미쳤다는 게 아니고요.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외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외상 트라우마는 대표적인 게 외상 트라우마가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른 현상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들어옴으로써 나한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외상 트라우마.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는 단계를 걸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거의 7, 80%가 회복을 합니다.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해주면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실체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순간, 말을 하고 표현하는 순간 뭐가 만들어집니까? 외상 트라우마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제가 만든 용어예요. 외상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써요. 근데 대부분 다 외상 후 스트레스하고 외상 트라우마 구별을 잘 안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심리 문제일 뿐이에요. 이건 금방 되돌릴 수 있어요. 상담 한 번만 해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외상 트라우마급부터는 달라요. 이건 돌아가지지가 않아. 이제부터는 트라우마가 돼. 왜? 세계 전체가 다 지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장애로 갑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겪다 중증 심리 장애를 겪고 그 다음에 위중증 심리 장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들어갑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위중증 심리 장애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기 전에 외상 트라우마일 때 회복을 합시다. 되돌립시다. 외상 트라우마 때 되돌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중증 심리장애, 그 다음에 위중증 심리장애까지 악화되고 난 다음에 다 지게 놓고 난 다음에 고통을 느끼고 내가 싹 거의 죽기 일부 직전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낄 때가 치유기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게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게. 근데 자기는 무너뜨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 이것도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생각도 말과 행동도 정상이 아니에요. 왜?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정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뭐가 중증 심리장애급으로 이게 완전하게 자리가, 즉 장애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도 눈에 들어오고 뭐도 눈에 들어오고 막 하면서 나름대로 막 노력해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고통을 느끼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곧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뭘 보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그래 저런 거였구나, 이제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본인한테 치료의 필요성이 사라지잖아요. 회복의 필요성이 사라지잖아요. 이걸 10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하나 이제 흰머리가 라고 대변을 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잘 살게요. 너무 아파요. 그 사람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 그 사람의 배우자, 잘잘못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괴될까요? 그걸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언제 기회가 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다시 느낄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여기 이 외상 트라우마를 겪다가, 고통을 겪다가 중증심리장애 딱 들어가면 뭐합니까? 나만 편하고 나만 즐거우면 되거든요. 비정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 비정상적인 거를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이게 엄청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먼저 한번 보세요. 나에게 중증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했다. 위중증 심리장애는 이거 관심 없어요. 미친 세상이 다 그런 거조차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거는 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인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데 위중증 심리장애는요, 저 흰머리 저 새끼를 어떻게 죽일까? 이것만 고민해. 근데 내 옆에서 너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너 미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바로 칼 꺼내가지고 바로 죽여버려요. 이성을 순간 잃어버려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노장애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잃으면 괜찮은데 잃고 난 다음에 오로지 그거 하나 목표로 가지면요, 잃은 채 살아가요.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요. 미쳐서 악화되기 시작하면. 위중증 심리장애는 악화되게 되면 기간이 길어져요. 이성을 잃는 기간이.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 돼 라고 하게 되면요, 수단가방불로 안 가리고 몇 개월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미쳐가지고 정신을 잃은 상태예요 지금요. 그 사람은 가둬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위중증 심리장애는 올드보이 아시죠? 그러면 타인에게 영향 안 미쳐요. 그리고 위중증 심리장애 특징은 본인은 자살 안 해요. 왜? 자기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버텨요. 물론 굶어 죽을 수는 있어요. 굶어 죽기 전에 어딘가 가서 사건 사고 일으키긴 하겠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중증 심리장애는 이거 일도 신경 안 씁니다. 오로지 그냥 그 동물이 동물.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 이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한테 지금 현재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뒤져나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내겠다? 정상 비정상을 가리고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를 선택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인이라는 대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정상인이야. 나에게 중증심리장애 또는 정증심리장애 또는 이 외상 트라우마를 내가 갖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인생 파괴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은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들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왜?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지금 나는 미혼인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 안 할 건데? 알았어요. 당신의 부모님을 난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아요. 알았어. 옆에 있는 친구들, 나 친구 없어요. 그럼 혼자 살아. 그랬더니 또 혼자는 안 산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뒤져나가요.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 잔소리도 많고요. 화도 잘 내고 그냥 이유 없이 화도 막 내고. 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있어요. 이상하게 딴지 거는 사람이 사사건건 딴지 걸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 때리고 뭐하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왜 그래요? 미쳐서 그래요. 미쳐서.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일은 잘해요. 왜 잘해요? 일을 잘해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공격을 해요. 이게 바로 미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그래도 나는 정상이야. 나 중증심이야. 외상트라마 아닌데? 그러면은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여야 돼요.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을 해봐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해. 아니 화를 낼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게 엄청 화를 내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야. 계속 반복되고 있어. 누군가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 저 사람 비정상이구나. 미쳤구나. 일은 잘하는데 그럼 빨리 솎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전체가 다 무너져요. 전체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미치지 않고 이 미친 세상을 미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완전 미쳐있다가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제 머리 못 깎잖아요. 물론 요즘은 좋아져가지고 깎기도 해요. 근데 다행히 안전장치라고 전 얘기를 하면 제가 이게 가동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나 맞아요. 나는 위중증심 이장이에요. 중증심 이장의 말기 아니면 위중증심 이장의 제가 그 마음진단 요번에 나온 거를 딱 테스트하니까 아주 간명하게 위중증심 이장이더라고요. 아무리 해봐도 위중증심 이장이야. 가족들한테 나 위중증심이야 그랬더니 그걸 이제 알았냐? 그러는 거예요 다들. 근데 난 어떻게 살고 있지? 그랬더니 안전장치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가동. 이게 방법은 치료하고 회복하는 방법도 있고 안전장치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안전장치를 만들다가 다 지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들도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